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파트 임장 시 꼭 봐야 할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 합니다. 임장을 하면 부동산 지식이 쌓이고 좋다고 하는데 무엇을 봐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준비물 할 것을 정리하고 생각하다 보면 막상 안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차라리 그냥 맛집 탐방이라고 생각하고 유명한 아파트부터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저기 아파트는 왜 이렇게 살기 좋을까? 왜 저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바로 임장의 첫걸음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장 가서 꼭 봐야 할 것을 정말 중요한 체크 포인트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역세권이라는 말에 큰 가치를 두는데요. 사실 역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역 자체의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이 뭐냐고요? 파주 운정역 근처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보다 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의 가격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리적인 위치의 차이 때문입니다. 역과 학교, 마트가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건 일자리가 집중된 지역과의 거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부동산 위치를 평가할 때는 중구, 여의도, 강남 이 삼각형에 멀어질수록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핵심 일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임장 갈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 지역이 주요 업무지구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입니다. 지도 앱을 켜고 주요 일자리부터 해당 아파트까지 대중교통 소요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30분 이내면 최상, 1시간 이내면 양호한 편입니다. 저는 강남역으로 30분 내로 도착한 역을 체크해 봤는데요. 왕십리역, 신도림역, 인덕원역이 바로 강남역과 30분 만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이제 역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부동산 웹에서 보는 직선거리와 실제 체감거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초역세권은요, 영하 20도에 집에 뛰어가는데 귀가 빨개지지 않게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저는 역세권을 한 500m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아파트가 여기서 500m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는데 500m 정도면 한 7, 8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가파르고 오르막이고 어둡고 침침하다고 하면은 체감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집니다. 임장할 때 꼭 여기서부터 아파트까지 직접 걸어보세요.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오르막을 걸어보고 내리막도 걸어보고 비가 오는지 밤에도 한번 가보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바로 임장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학교까지의 거리를 같은 방식으로 체크해 보세요. 초등학교가 혼자 다니기에 안전한 거리인지, 중고등학교 통학하기에 부담이 없는 거리인지 직접 걸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동네 분위기입니다. 이거 진짜 직접 가봐야 되거든요. 저는 다양한 시간대에 방문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아침 출퇴근 시간, 아니면 낮, 저녁, 주말 각 시간마다 동네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출퇴근 시간에 그 네이버 지도에서 그 차량 이동 시간을 한번 체크해 봐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이동할 때 막히는 거리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리고 상권을 보면 그 지역의 소비 패턴과 주요 거주자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나 레스토랑이 많다면 젊은 층이 많고요.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가 주로 이룬다면 장년층이 많을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체크해야 될 거는 유흥시설의 존재 여부인데요. 네이버 지도에서 저는 그 지역의 여관, 모텔 이런 걸 찾아봐요. 여관이 있다면 진짜 유흥가거든요. 여관은 요즘에 별로 없잖아요. 여관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상권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걸어 다닐 때 내가 이 동네에서 살면 필요한 것들을 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임장입니다.
이제 아파트 자체의 상품성을 볼 차례인데요. 구축이라고 다 갖춘 구축이 아니고 신축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외관을 한번 살펴보고요.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외벽, 도색 상태, 조경 관리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 차를 타고 지나다니는데 와, 저 아파트는 정말 조경이 잘 돼 있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낙찰을 받고 갔는데 정말 관리실에서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주차시설 꼭 확인해야 돼요. 지하 주차장이 있는지, 세대당 주차 대수는 얼마인지, 이중 주차를 해야 되는지 체크해야 돼요. 요즘 한 가구당 차량이 2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대는 거의 무료고요. 2대부터는 얼마인지, 3대는 얼마인지 그것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차 문제는 생활의 질에 크게 좌우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주차 대수가 나오거든요. 1대 1.5대가 그나마 낫습니다. 1대 1 이하는요, 정말 밤에 주차하려고 뱅글뱅글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구조도 중요해요. 계단식인지 복도식인지, 엘리베이터는 몇 대인지, 세대수 대비 적절한지, 세대 간 소음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2대 있는 곳이 정말 노열동이에요. 하지만 이런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으니 객관적인 지표로는 황금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하락장 때 투자했을 때 그 아파트 세대당 10%의 매매 거래량이 있으면 이 아파트는 그래도 실수요자들이 사는 아파트구나 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임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내부는 초기 임장 때 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 집 안을 보려고 하지 말고 외부 환경과 단지 분위기, 위치적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정말 구매를 결정할 때 내부를 꼼꼼히 보시면 됩니다. 집안보다 문 밖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입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보다는 한 지역을 깊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지역의 시세 흐름, 개발 계획, 주변 인프라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임장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지역을 갔을 때 비교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지구인 송도 신도시와 저는 세종 신도시, 동탄 이 신도시를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간단한 메모를 해두면 나중에 여러 물건을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요, 음성 녹음도 하면서 텍스트로 변화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다니면서 스스로 음성 녹음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마트가 가깝다. 초등학교로 가는 길이 샛길이 있어서 좋다. 그리고 여긴 언덕에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그게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나의 또 다른 뇌인 기록을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체크포인트 기억하시면서 임장을 다니시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좋은 물건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임장을 다니면서 충분히 스스로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집 사자마자 1억 올랐어요. 오르는 집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집값 상승 경로를 알아야 합니다. 강남이 오르고 일주일 뒤에 분당 오른다. 둘째, 집이 부족해진다. 이사할 집이 부족하면 집값은 당연히 상승. 셋째, 전셋값이 상승한다. 전셋값이 상승하면 차라리 집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공식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